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를 활용하여 3차원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 도면은요, 머신 센터 핑거블럭 부품이고, 이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모델링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UGNX로 스케치 작업하고 형상 모델링 작업까지 마치고요.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동일 직선상, 같은 길이, 중간점 등의 설정 방법을 배우고 돌출 및 스레드 모델링, 그리고 구멍 모델링 방법까지 등을 배우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면 되어 있고, 도면 해독을 잠깐 하자면요. 정면도 상에, 우측면도, 평면도 상에, 정면도 상에 보니까 M6이라고 하는 탭이 앞나사가 평면 보니까 여기 관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 평면도 상에서는 이렇게 장공, 슬롯이 이렇게 또 정면도 보니까 관통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3이고 여기는 R값이 없지만 R값은 바닥에 보니까 주설안에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깎이는 R3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R3. 그리고 못따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정면도상에 여기 못따기는 다 C1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상에 여기 모퉁이도 여기 다 C1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특징의 도면입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UGNX로 모델링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모델 안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확인 들어가서, 자, 작업 평면은 여기 앞에 있는 XZ 평면 쓰겠습니다. 스케치 누르시고, 작업 평면상에 여기 XZ 앞에 거 누르고요. 클릭하고, 이거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XZ 평면 썼고요. 저는 요 정면도에 있는 요 그림을 여기다가 바로 그릴 텐데, 자, 원점 이 부분을요, 저는 요 왼쪽 밑에 모서리, 여기 모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C 못따기 필렛, 그 다음 여기도 R, 여기도 C 못따기 이런 부분들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스케치가 아니라 형상 부분에서, 3차원 형상 부분에서 저는 얘들을 블렌드 주고, 그 다음에 못따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서는 다 직선으로 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셔서 연결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바닥을 클릭하고요. 자, 정면도를 보면서 이게 55고, 자, 그 다음 여기 12, 이런 식으로 대충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대충의 형상.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근데 이 선을 제가 요 밑으로 바로 붙일 건데, 밑에 추적선이 안 생기죠? 이럴 땐 원점을 살짝 터치하고 오시면 여기 추적선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하고, 이렇게 내리고, 클릭하고, ESC 눌러서 대충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경사가 졌죠? 얘는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요. 자, 여기서 수직으로 바로 이제 그 지오메트리 구속을 줄 수 있습니다. 수직 만들어 놓고, 자, 제가 이제 이 형상을 대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치수를 주려고 하는데, 치수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요. 이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어떤 선, 단독이나 어떤 선과 선 사이 어떤 관계를 줘서 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런 거를 먼저 하고, 그 구속을 먼저 주고 나서 이제 치수 가지고 구속을 주겠습니다. 3D 모델링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계적으로는 얘하고 얘는 같은 수직선상, 같은 직선상에 있는 거 맞죠? 같은 직선상이죠. 그러면 이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같은 동일 직선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 눌러주시고, 요거 자동 선택 체크를 켜놓고요. 자, 얘 선택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 다음 선 선택을 하면 이 두 선은 같은 직선상에 오도록 이렇게 보조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속이 됐다는 소리겠죠.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 치수적으로는 요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가 5, 그 다음에 위아래가 10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그 다음에 안쪽을 따지면 2.5, 2.5라고 해서 치수가 같은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같은 길이 누르셔서요. 얘하고 얘를 길이가 같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닫기 누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치수 한번 줘볼까요? 요 사이는 5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라고 돼 있고, 작은 치수부터 먼저 줍시다. 자, 급속 치수로. 그 다음에 얘 선을 선택을 2개 해서요. 이 사이가 얼마라고요? 5라고 해줍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또 선택해서 얘는 거리가 1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12라고 해주시고. 네, 됐습니다. 자, 일단 ESC로 좀 빠져나갈게요. 되게 그림이 좀 작아졌죠. 자, 이 작아진 이유는 아마도 이 부분의 선들이 되게 컸다는 소리겠죠. 네, 아직은 우리가 치수 주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여기 6이라는 치수가 있고 5.5가 있는데요. 자, 급속 치수로 6은
요걸 얘기하죠. 요게 6이라는 소리예요. 요게 6이고 5.5는 앞에서부터 요 중심까지가 5.5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2.5가 더 있는 거죠. 5니까. 그럼 R 2.5죠. 그래서 저는 선을 그릴 때 지금 이걸 직선으로 그렸잖아요. 요 부분을. 맞죠? 이걸 직선으로 그렸죠. 그 말은 저는 이 부분을 뭐 형상에서 블렌드를 주기 위해서 직선으로 피 처리한 거라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요 끝까지 거리는 5.5 더하기 2.5에 해당합니다. 자, 그걸 생각해서 선 하나 찍고요. 이게 5.5 더하기 얼마라고요? 2.5라고 주고 엔터 칩니다. 네, 그러면 ESC 빠져나오면 이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되게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치수를 주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어떤 형식을, 이 형태를 또 갖출 거니까요. 우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치수를 봤더니 가로가 12라고 돼 있죠. 여기 바닥이 참 12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이쪽에 치수가 F8번 누르고, 이 치수가 여기 1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급속 치수로 얘를 12라고 해줍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치수를 30 주면요. 이 선이 바로 내려올 거예요. 보세요. 30 주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되셨나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를 18이라고 주면 어떨까요? 그럼 또 뒤로 바짝 붙겠죠? 급속치수 이용해서 여기 찍고 얘를 18이라고 줍니다. 이렇게 찍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긴 치수 55를 주시면요, 형태는 이렇게 갖춰집니다.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치수선들이 또 멀리 가 있지만 클릭을 해서 다 끌어오면, 끌어와서 이제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끌어오고 다 끌어와서 보시면 치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걸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치수를, 이 형상을 먼저 잡아줘요. 그러니까 작은 치수들부터 먼저 정의를 내린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은 치수부터 먼저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놓고 큰 치수를 주면 작게 만들어졌지만 땡겨오면 다 그 자리를 다 찾아갑니다. 큰 치수부터 뭔가 정의를 내리셨다면 아마 선이 꼬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꼬이는 거 푸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그냥 자근자근 만들어 가셔서 그 다음에 큰 치수로 땡겨오면 다 형상은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스케치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정면도상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끝이죠. 자, 근데 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수문선이 하나 있는데요. 평면도 보면 요 앞부분, 즉 요 윗부분은 두께가 조금 다릅니다. 우측면도를 좀 보면요, 우측면도를 보면 두께가 6이라고 따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요 바닥면이 여기선 수문선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려면 돌출을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얘 밑에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경계선이. 이거는 그냥 선을 이용하셔서요, 끝점 찍고 얘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쭉 당겨내세요. 수평으로 당겨내고, 자, ESC 누르고 상단에 가면 여기 트림 자르기가 있어요. 누르고 얘만 이렇게 트리밍하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그냥 했으면 아마 직각이 안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분할했고, 요거는 참조선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납입둡니다. 따로따로 돌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돌출을 해야지 여기는 12 두께를 여기 6으로 따로따로 줄 수 있거든요. 되셨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스케치 할 게 없으니까 스케치 종료로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흐트러지죠. 그럼 F8번 누르면 이 화면이 제 눈앞에 직각으로 붙죠. 이런 식으로 살짝 꺾어 놓고 이제 돌출하겠습니다. 요거 뒤로 돌출할 거예요. 바닥부터. 바닥은 요 두께가 아까 12라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12, 요쪽은 6. 그러니까 요거는 6, 요거는 12로 각각 돌출할게요. 상단에 나오면 돌출 명령을 이용하셔서 얘를 그냥 돌출하게 되면 괜찮은데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연결된 곡선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더 보신다면 이 교차에서 정지 기능 이걸 켜놓고 씁시다.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 시작해서 요렇게 가서 요까지는 선이 하나니까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선이 메워지려면 선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졌죠. 그럼 여기는 선택을 우리가 한 번 더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된 지점에서는 한 번 더 물어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하면 여기서 교차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게 이제 교차에서 정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켜놓고 쓰면 이렇게 켜놔야겠죠. 왜냐하면 돌출의 두께가 다르니까요. 얘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으로 묶어지고, 방향은 반대로 가고요. 거리값, 즉 두께는 12라고 했죠.
10이라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상단 이것도 스케치죠. 누르시고 얘도 당연히 밑에가 이게 그죠? 열려 있겠죠. 왜냐하면 선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그럼 얘도 당연히 이걸 계속 우리가 써놓고 켜놓고 쓰니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만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방향은 뒤쪽으로 가고 얘는 두께가 12가 아니라 도면에서 아까 봤지만 6이라고 돼 있죠. 6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은 이 바닥의 베이스 모델링 12짜리하고 같이 붙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부울이라고 하는 곳에 추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결합이라고 해주셔야지 밑에 있는 바디, 즉 여기서 바디 1이 자동으로 선택된 건 하나밖에 없어서요.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붙여줍니다.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예, 도면상의 표현은 이렇지만 당연히 붙은 모델링이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되셨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면도 상에서 보면 여기 구멍인데 구멍은 구멍인데 M 나사 미터 보통 나사 M에 탭 구멍이 관통했죠. 그 거리는 왼쪽 모서리 여기에서 66 떨어진 부분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저는 구멍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스레드를 쓸 겁니다. 구멍이라는 명령 안에 스레드 옵션을 쓰고 그 다음에 돌출해도 정말 스레드를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구멍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멍이 만들어질, 이 구멍은 탭 구멍일 수도 있고 어떤 구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구멍이 만들어지는 여기 이 언저리에 어떤 포인트를 먼저 찍어줘야 돼요.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 내가 만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지점이 막 이 지점이 정확한 이 지점은 아니고 이 선 왼쪽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6mm, 바닥에서 6mm에 해당하는 센터선이죠. 여기 써 있듯이요. 그러면 상단에 가면 이거 닫기 누르고 급속 치수 눌러서 치수를 주시면 돼요. 이 점 찍고 선 찍어서 요거 얼마? 6mm. 다시 이 점 찍고 바닥선 클릭해서 요거 얼마? 6mm. 그러면 여기 위치에 대한 정의는 끝났죠? 그 다음에 M6에 스레드만 내면 되는 거죠.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침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보일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을 보시면 아마 일반 구멍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구멍은 탭 구멍 앞나사죠. 그러면 그 구멍 유형 자체를 여기 스레드로 이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레드 구멍으로 만든다고 해서 여기 나사 모양이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줍니다.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스레드 구멍으로 내겠다 해주고 그 다음에 M6이니까 여기서 크기를 M6이라고 찾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깊이 탭 드릴 직경은 뭐 5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M6이라고 하는 탭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릴은 5짜리 드릴로 써야 되겠죠? 엔터 드릴 가공하고 탭을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깊이는 어떤 깊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관통한다는 소리죠. 탭 깊이는 전체 낸다. 관통된 전체에다가 탭을 다 낸다라고 하는 소리죠. 맞죠? 관통된 깊이에 탭을 다 낸다. 전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깊이는 관통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가서 값을 주면 탭의 깊이 값을 이렇게 짧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치수 값은 바디 관통으로 해주시면 다른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있죠?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끝 못하긴 저는 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체크를 뺄게요. 못하기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빼기하고 바디는 1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통에서 빼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질 거고 스레드 구멍이라고 했는데 스레드가 안 보이죠? 나사가 안 보이죠? 다만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여기가 M6이고 여기는 아까 5였어요. 탭 드릴 5파일짜리 있어서 구멍을 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 여기다가 실제로 실물로 스레드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보면 돌출 밑에 역삼각형 누르면요.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상세라고 클릭을 해놓고요. 그리고 요 마우스 십자를 안쪽 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스레드를 난다는 소리고 길이는 당연히 12mm 나겠죠. 자, 근데 여기서 3mm만 좀 더 더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스레드가 나사 모양이 저 끝까지 온전하게 나게 되어 있어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실제로 M6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자, 저는 여기까지 다 표현하려고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 블렌드를 좀 주고 가야지 형상을 잡히니까 여기 블렌드 2.5라고 위에 아래 하나 줄게요. 그럼 상단에 가면 모서리 블렌드 누르시고 여기 2.5라고 하고요. 여기 하나 주면서 이 형상을 잡았습니다.
못따기하고 여기 블렌드는 여기 한꺼번에 할게요. 일단은 정면도에서는 모델링이 끝났고 이렇게 눕혀서 이제 평면도 오시고요. F8번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장공이 들어가죠. 슬롯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 스케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려면 다시 상단에 스케치 누르시고, 자, 요 평면 갖다 대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면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자, 저는 요쪽 오른쪽 위에 모서리 찍을게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고, 자, 그 다음에 장공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사각형 전체로 안 그리고 저는 요거 프로파일 이용해 가지고 선을 꺾어서 그리는 방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상단에 가서 프로파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수평선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으로 뺑 돌릴 거거든요. 그럼 요 방향에 놓고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꺾고, 손 띈 다음에 여기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꺾이고요. 다시 수직선 여기 살짝 터치하면 되고, 클릭. 그 다음에 요 방향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위로 꺾어 버리세요. 그럼 또 이렇게 원호가 생기고요. 또 클릭해 주고, ESC.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직선의 그러니까 요 센터는 이 선상의 중간에 올라타면 딱 6에 맞는 거죠. 얘도 두께가 10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보면 여기 중간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셔서 여기 센터점 찍고 이 선을 찍으면 이 선의 중간점에 얘가 올라타요. 그럼 딱 중간에 오는 거 맞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사이즈는 위아래가 5.5라고 써 있습니다. 5.5라고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얘 거리값은 여기 모퉁이에서 모서리에부터 여기까지가 29고, 그 다음에 요의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는 18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8로 정의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완성. 자, 밑에 구속 조건 구속되었습니다. 이거 보죠. 이거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는 이거 특별히 말은 안 했지만, 구속 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스케치 모델링 완료했고, 그 다음에 돌출로 빼주시면 되겠죠. 얘는 스레드가 아니라 여기 상단에 돌출로 바꿔주시고, 얘 선을 선택하고 방향은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까지라고 해주시면 굳이 취소 안 주고 뺄 수 있고요. 뺀다는 소리를 했으니까 빼야지 빠지는 거죠. 빼기 해주셔야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통된 게 확인됩니다. 자,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블렌드하고 줍시다. 자, 못따기부터 먼저 줄게요. 못따기 1, 1, 1, 1, 그 다음 여기 C3, 여기 1, 1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C3부터 줍시다. 3, 못따기, 여기가 3이었죠? 요거 하나 주고, 적용, 이제 1로 바꿔서 1에 해당하는 부분들, 하나, 여기죠? 둘, 셋, 4개.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평면도상 여기도 있었죠? 여기, 여기. 확인 누르고. 자, 여기까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여기는 R3이었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 갖기는 R3으로 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R3이에요. 맞죠? 자, 그럼 상단에 가서 블렌드,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셔서 R3이라고 바꿔주고 여기 모서리 찍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요. 일단 스케치선이 좀 가리죠? 스케치선을 좀 숨겨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시고요. 표시 및 숨기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스케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숨기기 쪽에 마이너스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스케치선만 숨겨주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F8번 눌러서 정면도 놓고요. 정면 모델링은 이렇고요. 이상이 없으면 됩니다.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죠? 6, 12 됐고, 자, 그 다음에 평면도 쪽 모델링 놓고 F8번 눌러서 평면도 쪽 이렇게 완성됐고 관통됐고, 그죠? 그다음 우측면도 쪽 놓고 F8번 눌러서 두께 확인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링은 이렇게 보시면서 도면하고 검도를 또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면서 모델링상에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UGNX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센터 핑거 블럭 부품을 모델링 했습니다. 스케치 작업, 형상 모델링 작업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 아래에 있는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